풍산자 반복 수학 상이고요. 이제 98페이지입니다. 제목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이고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존재하고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구한 근과 계수의 관계로 3차 방정식의 작성까지가 해당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 박스를 보시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부호예요, 여러분. 부호랑 이제 동그라미 2번이죠. 조금 약간 특이한 형태, 이제 부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나온 거냐면요. 사실은 그 개념 박스 2번 있죠, 여러분. 그 개념 박스 2번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개념 박스 2번처럼 오히 거꾸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세 근으로 합니다 라고 하고 저 식을 세 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이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x 세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감마의 x 제곱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전개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필요해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위에 있는 식이랑 한번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변경이 되죠. 그럼 이제 위에 1번, 2번, 3번 동그라미들도 다 여기에 맞춰서 부호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에 대한 합, 그리고 세 근의 곱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1번에 지금 동그라미 1, 2, 3번들 네모 1번에 동그라미 1, 2, 3번들이 모두 다 작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해진 공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정보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정보를 가지고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에 대한 합은요 a분의 c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근에 대한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밑에 있는 이제 문제 보시면은 이제 그 정보를 판단만 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문제 보시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자, 그럼 세 근의 합은요.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이라서 6이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는 1분의 4니까 4예요. 그리고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호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에 가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계수가 1이 아닌 것도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4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8이래요. 자, 그러면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가 되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는 2분의 3이죠. 2분의 3이고요.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이라 4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부호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부호예요. 결국 부호 싸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9페이지 가시면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비슷한 문제이기는 해요. 대부분 같은 문제인데 이런 것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활용이라든지 곱셈 공식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이 되겠죠.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들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8번 문제를 먼저 보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는 식이 있고요. 자, 1, 2,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정보만 파악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3이고 2번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같은 경우는 2가 될 거고요. 3번에 알파, 베타, 감마 같은 경우는 1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 정보들 파악해 놓고 나서 4번, 5번, 6번 문제를 볼 거예요.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식을 쓰기 전에 4번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1단원에서 외웠던 곱셈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식은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그리고 ab, bc, ca의 x 그리고 ABC입니다 라는 이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네, 지금 보면은 조금 느낌이 근과 계수의 관계랑 매우 비슷하죠.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다 플러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다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근과 계수의 관계랑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사실 이런 걸로 증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4번에서 굳이 이 식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제가 괄호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괄호 안에서 자리를 바꿔 놓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위에 거랑 동일하죠, 여러분. 이 식이랑 동일합니다. x자리에 1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1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1의 제곱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1 그리고 세근의 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위에 1, 2, 3번에서 우리는 이미 정보를 확인해 놨으니까 네, 각각의 자리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이지만 네, 이 식도 오랜만이지만 네, 다시 한번 눈에 익혀주세요, 여러분. 종종 나옵니다. 자, 그리고 5번이요. 5번 같은 경우는 자, 역수로 되어 있네요. 역수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걸 통분을 해야 되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하게 되면 위에는 순서는 좀 바뀌겠지만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이미 네 1, 2, 3번에서 필요한 정보들 2번, 3번에서 다 찾아놨죠. 그래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마찬가지 6번입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은 어디서 나온 식이냐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감마의 제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에서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잖아요. 근데 주인공을 여기에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으로 잡을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 합에서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는 다 찾아놨습니다. 네, 합이랑 이 부분은 1, 2번에서 모두 찾아놨기 때문에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곱셈 공식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이제 6번 문제가 조금 네,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아까 전에 제가 네, 8번 문제 풀면서 8-4번 문제에서 네, 8-4번 문제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부호만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x-a, x-b, x-c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x 세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 x의 제곱 그 다음에 ab, bc, ca
x 마이너스 abc. 네, 결국 이거는 3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의 근을 abc라고 놓고 전개한 거랑 동일해요. 우리 아까 98번의 개념 박스에서 봤던 식과 동일한 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처럼 부호마저 동일하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거를 왜 언급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9번 문제에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1입니다, 여러분. 9번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는 합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이 6번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인데,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죠. 네, 주인공을 알파 더하기 베타로 할 거니까 감마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이항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같은 논리로 인해서 이 식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옆에다가 순서만 다시 좀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되도록이면 순서를 바꿔 놓는 게 네,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 바뀐 순서를 가지고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식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x자리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x자리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전개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로 전개하시는 게 아니라 바꿔놓고 전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다항식 연산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냥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딱 1학기 중간고사 때만 출연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암기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입니다 라고 만약에 주어진다라고 하면요,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위의 형태처럼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네, K-A, K-B, K-C라고 바꿔놓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K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K 제곱 그리고 AB, BC, CA의 K 빼기 ABC로 전개를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전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다 보니까 네, K예요, 여러분. 그럼 결국은 요 K 세제곱이라는 것과 요 앞에 보이시는 거, 요 K 세제곱이라는 것과 여기 있는 부분은 서로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잖아요. 그럼 여기 이미 얘가 K예요. 그러면 여기는 K 세제곱, 여기도 K 세제곱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K 세제곱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럼 남는 식은 여러분, 남는 게 누구만 남는 거냐면요, 이제 뒤에 보이시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B, B, C, C, A가 남고요. K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리고 빼기 A, B, C. 네, 결론은 이렇게 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의 결론이 네, 밑에 하이라이트된 부분의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험 때 일종의 좀 암기를 부탁드리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6번을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6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부분도 어차피 지금 곱셈 공식들이 다 다시 필요한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복습의 효과도 나고 지금 해당 단원의 문제풀이도 조금 더 용이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99페이지 풍셈 하단의 풍셈 포인트 보시면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여. 네, 곱셈 공식 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서 이제 100페이지예요. 3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근을 숫자로 준 거고 11번은 네, 근을 문자로 주었고요. 물론 이제 둘 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풀 땐 여러분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10번도 지금 3차항의 계수가 1입니다. 11번도 두 번째 줄 후단에 3차항의 계수가 1입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유형별 문제집에서 꼭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 풀이를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숫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식을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식을 이렇게 작성하시고 아까처럼 그냥 전개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하는 과정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x 그다음에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죠. 어차피 이렇게 하는 과정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숫자를 다 구해놓고 값을 구해놓고 대입하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를 푸는 거를 권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일단 그냥 네, 세근의 합을 먼저 찾습니다. 세근의 합은 1, 2, 3이니까 6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어차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마 알파. 그래서 이거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그리고 3 곱하기 1 계산하시면 11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1, 2, 3이니까 1, 2, 3 곱하게 되면 똑같죠. 6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위의 식이랑 동일해요,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랑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계산이 편해라고 하면 괜찮긴 그래도 되긴 하는데요. 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아서 네, 식에다가 대입하는 과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1, 2번은 다 정수니까 그렇다 치는데 3번은 유리수가 나오고 4번은 심지어 무리수, 이제 5번은 대놓고 허수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네, 자, 허수까지 나오게 될 건데 중요한 게 4번과 5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4번, 5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한테 켤레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개수가 모두 유리수이면 켤레근을 근으로 갖는다. 개수가 모두 유리수이면 네, 허수도 켤레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3루트2랑 마이너스 3루트2가 켤레근 관계고요. 5번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 2i랑 2 플러스 2i가 켤레근 관계예요. 이거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물론 네, 강의에서 뒷부분에서 할 내용입니다. 네, 강의 뒷부분에서 할 내용인데 그래도 이런 걸 좀 보실 줄 알아야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넓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계산은 귀찮더라도 다 하셔야 됩니다. 5번만 같이 해볼게요. 3이 있고 2-2i, 2 플러스 2i. 자, 세 근의 합은 그냥 다 더해주는 거죠, 여러분. 2-2i 그리고 2 플러스 2i. 그럼 2i랑 마이너스 2i 사라지고 나면 7이라고 나올 거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3 곱하기 2 마이너스 2i 더하기 2 마이너스 2i 곱하기 2 플러스 2i 더하기 2 플러스 2i 곱하기 3. 그러면 이건 6 마이너스 6i고요. 자, 여기는
제가 복소수에도 강조했지만, 네, 결국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게 이걸 말씀드리시는 거예요. 2의 제곱 플러스 다시 2의 제곱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 오랜만이니까요. 2의 제곱 마이너스 2i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 마이너스 4i 제곱이 되는데, i 제곱 자체가 2의 제곱도 그냥 4라고 쓸게요. i 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4 더하기 4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6 더하기 6i, 그래서 6i 사라지고 나면은 8, 12, 20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세 근의 곱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i랑 2 플러스 2i를 계산하게 되면, 네, 더하기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4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항 계수가 1인 방정식을 작성을 할 거니까 x 세제곱, 자, 요 합이 들어갈 때는 부호 반대입니다. 7x 제곱, 그리고 두 근의 곱에 대한 합이 들어갈 때는 부호 그대로 20x, 곱이 들어갈 때도 부호 반대는 0입니다 라는 게 답이 되는 거겠죠. 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11번 문제는 주어진 근은 알파, 베타, 감마이지만 새롭게 주어진 근의 형태들을 가지고, 네, 다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건데, 결국 이 계산 과정 자체가 또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라서 곱셈 공식이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네, 1단원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꼭 해주고, 네, 문제 푸셔야, 네,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네. 11번 문제를 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3x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합은 2가 될 거고, 자, 두 근의 곱에 대한 합은 3이 될 거고요.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정의된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네, 세 근의 합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세 근의 합이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를 묶어내게 되면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서 확인해 놓은 대로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두 근끼리 곱할 건데, 이거는 두 근끼리 곱하게 되더라도 형태가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모두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형태가, 네, 위의 것과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3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3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1이 됩니다. 네.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는 네,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계산 과정이 좀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이게 죄송해요. 네, 근이죠 지금.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자, 그리고 세 근의 합이라는 거는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이 될 거겠죠. 그래서 세 근의 합은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 곱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곱하고,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1, 알파 더하기 1 또 곱할 거예요. 네, 이거 다 전개해서, 네, 전개해서 작업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개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알파, 베타, 그리고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배의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올 거고요. 마지막은 1을 3번 더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돼서 문제에서 확인했던 거는, 네, 여기는 3이 될 거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여기 부분은 3이죠.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2였죠. 그리고 3이 있으니까 10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인데 이건 이제 아까 앞에서 연습을 하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파 더하기
이거를 순서를 좀 바꿔달라 그랬죠, 제가.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로 바꾸시게 되면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곱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여기 1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1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2 그리고 3이죠. 그럼 더하기 3이고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5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네, 여기 다 확인하는 거죠, 값을. 이걸 가지고 3차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라는 그 방정식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계산해 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다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3번 문제는 여러분이 계산해서, 네, 여러분이 계산해서 식을 작성해 주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101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켤레근이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자, 개념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는 무리수에 대한 켤레근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동그라미에서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는, 네, 허수에 대한 켤레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이제 12번 문제, 여러분.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문제는 a, b는 유리수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켤레인 루트 3도 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근은 하나였지만 우리는 그 하나를 가지고 켤레 때문에 근을 2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숫자로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세요. 자, 그러고 나면 결국 세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하나의 근을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다른 근을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알파라고 하면 이 세 근의 곱이 되는 거는 결국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이 되는 겁니다. 부호 반대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알파는 1입니다가 되고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나머지 근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근 하나를 줬지만 그 다음에 켤레 근으로 인해서 우리는 루트 3까지 확인하게 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3분의 1까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근이 모두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요.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에 대한 합들은 b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네, a값, b값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한 근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럼 켤레근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걸 켤레근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네, 켤레근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켤레근은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네, 켤레근이라는 거는 무리수에 대한 켤레근은 루트의 부호를 바꾸는 거고 실수에 대한 켤레근은 i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1번처럼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세 근의 곱이 1입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에 네, 곱하기 알파가 1이 되는 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입니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문제에 주어졌던 근은 루트 2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다음 근은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 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A과 B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좀 덜 하기 위해서는요, 애초에 이런 근을 만나면 그냥 근의 형태를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는 게 문제 풀기 편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거에 대한 켤레근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옆에 가서 허근에 대한 켤레근을 좀 볼게요. 이제 문제 13번이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래요. 자, 이번에는 세근의 합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근은 i래요. 그럼 이제 켤레근은 i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에서 여러분 실수 a, b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바로 켤레근을 접근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근을 모르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근의 합이잖아요. 이번에는 i 더하기 알파, 그게 2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세 근은 i, 그리고 켤레근 때문에 i, 그 다음에 합을 이용해서 구한 근이 2. 이 세 가지 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A과 B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실수하기 좋은 3번을 볼게요, 여러분. 2i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켤레근을 2i-3이라고 가게 되면은 틀립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요? 마이너스 2i 더하기 3이라고 켤레근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2i 더하기 3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2i 더하기 3 더하기 알파, 이 세 근의 합이 2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확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고 나면 주어진 세 근은 2i 더하기 3, 마이너스 2i 더하기 3,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세 근을 확인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A과 B 값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3 더하기 2i라고 쓰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럼 켤레근도 3 빼기 2i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가 가장 흔한 거예요. 무리수랑 마찬가지로 켤레근 구할 때 가장 흔하게 나오는 실수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자, 밑에 하단에 풍선 포인트 보이시죠? 개수가 유리수라면 켤레근 p 더하기 q 루트 m, 그러니까 루트의 부호가 변하는 거고요. 개수가 실수라면 마찬가지 qi 마이너스 qi, i의 허수 단위 i의 부호가 변하는 겁니다. 누구의 부호가 변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면 102페이지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은 103페이지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당연히 처음 보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허근을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허근을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이제 개념 박스에 보시면 102페이지예요. 개념 박스 보시면 그 뭔가 W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오메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오메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오메가라는 허근을, 어떤 특정한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부르게 되고, 그 특정한 허근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오메가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고1 중간고사 때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규칙성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x 세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x 세제곱 빼기 1은 0입니다 라는 이 방정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x-1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x는 1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라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실수는 우리한테 지금 이 단원에서는, 이 내용에서는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허근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그 허근 두 개가 있잖아요. 두 허근 중에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할게라는 거에 이 지금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이 허근의 형태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 허근이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x-1에서 x가 1이라는 실근이 나왔을 거고요. 자, 그럼 이 식에서 허근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이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허근을 오메가라고 칭할 건데, 이 오메가는 다시 말하면 이 식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x는 x니까 이 위의 식까지 넘어가게 돼요. 이 흐름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식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실근에 관한 식이에요. 근데 오메가는 직접적으로 이 식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식에서 나오게 된 거고, 근데 이 식은 맨 위에 있는 식에서 인수분해가 된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오메가를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됩니다. 네, 해당하는 부분들의 오메가를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맨 윗부분에서 성립하게 되는 거는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라는 게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 층에서 성립해야 되는 거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는 게 성립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1번 네모 박스의 1번 동그라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1번 동그라미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메가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누구의 근이었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방정식의 개수들은 다 실수죠. 근데 오메가는 허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근 하나가 오메가였으니까, 그럼 오메가 때문에 누구도 근이 되는 거예요? 오메가의 켤레도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을 새롭게 세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누구의 근이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입니다의 두 근이 나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은 1.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네, 이유는요,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니까요. 자, 그렇게 돼서 그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세 번째는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연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요런 성질들을 사용해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필요한 성질들이 있으면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세 번째 같은 경우 뭘 말하는 거냐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죠. 또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성립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바라는 게 오메가 분의 1인데 우리는 1 대신에 얘를 써도 되는 거죠. 1 대신에 오메가 세제곱을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여기였고요. 시작이 여기고 끝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얘가 어디서 나왔구나 정도만 확인하고 문제에서 필요하면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문제에서는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는 암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 네 가지씩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네, 요 네 가지씩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중요도를 따진다면 당연히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 두 번째 식에서 얘네들은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외워 놓으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외워놓으면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증명하면서 문제 풀 수 있어요. 매번 증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그 증명도 여러 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씩은 모르면 문제 시작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별도로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랑 같은 논리로 개념 박스 네모의 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 될 거고, 여기는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더하기 1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이 식이 되는 거고요. 간접적으로는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이라는 얘기는 제가 뭘 말씀드렸던 거냐면, 여기서는 방정식을 다 풀면 실근이 하나 나올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서도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허근이 나오잖아요. 이 허근의 출처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이 식이 되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간접적으로 요 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한 똑같은 논리로, 자,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가 나옵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1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이고, 부호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식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식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또 같은 순서대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는 식에서 오메가라는 근이 확인이 됐잖아요. 자, 근데 2차 식이고 개수가 모두 다 실수기 때문에 당연히 허근도 네, 허근이니까 켤레근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자, 두 근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1, 두 근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곱한 거는 1,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되실까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요 식에서 파생되는 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니까요.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 될 거고, 자, 1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요 위에서 보시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시작은 오메가 바고요. 끝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이런 것들도 우린 다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식 두 가지는 당연히 암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부호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부호에 따라 식의 형태가 달라질 거고, x세제곱이 1이라는 형태에 따라 또 식의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모두 다 구별이 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들, 이 내용은 네, 여러분 실제 그냥 아무런 힌트 없이도 이 내용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물론 지금 외운다고 해도 시험 때 되면은 까먹을 거 알아요. 그래도 외워놔야 시험 때 돼서 다시 외울 때 기억이 훨씬 더 잘 살아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다 이쪽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102페이지를 볼 거고요. 자, x 세제곱은 1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14번 문제입니다. x 세제곱은 1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연습을 하면 x-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입니다 에서 허근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이 식이 직접적인 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일단 먼저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접근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해결됐죠? 자, 2번도 해결이 됐네요. 네,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유도하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두근의 곱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은 순서는 바뀌어 있네요. 3번이 밑에 있는 거네요. 3번, 4번은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 직접적인 식에 대해서 2차 식에서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니까 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이 중요해요, 여러분. 거듭 제곱이 좀 중요하고요. 오메가 9제곱인데 이거는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인 거라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인 겁니다. 자, 6번이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인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요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식을 보시면 요식에서 오메가가 허근이니까 절대 0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메가 20제곱 그리고 오메가 10제곱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인데 이건 이미 아까 해결했어요. 4번에서 이미 마이너스 1이라고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네, 그냥 낚이지 마시고. 자, 오메가 20제곱이란 거는 오메가 세제곱에 6제곱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메가를 제곱하는 거예요. 자, 왜 자꾸 세제곱이 기준인 거냐라고 하시면 이건 거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요, 여러분. 오메가 세제곱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다시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을 하고 다시 오메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은 그냥 1이니까 내비두시고 얘네 두 개는 묶어서 한 방에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6제곱을 하더라도 1입니다. 그럼 남는 건 오메가 제곱. 그리고 오른쪽에서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1.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근데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이 식은 0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여기 1까지요. 그 남는 거는 오메가랑 오메가 바고 그건 4번에 의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확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7번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 나머지도 기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단에 풍셈 포인트 보시면 이제 오메가 세제곱의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근데 저거는 좀 오타가 있어요, 여러분. 오메가 세제곱의 1이 아니라 x의 세제곱의 1의 한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1, 2, 3번들 뭔가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 아까 개념 박스에서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한 바닥에 A4 용지 한 바닥에 쭉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은 암기가 되셔야 돼요. 자, 이제 10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0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순서상 마이너스 1자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식은 넘어오게 되면은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게 나올 거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이 두 가지 식을 먼저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볼 거예요. 그럼 이제 또 1번 해결됐죠. 1번이랑 2번. 네,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적인 식이기 때문에 한 개수는 모두 실수이고 한 허근이 오메가면은 오메가 바도 당연히 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1입니다. 확인되시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확인이 된 거고요. 자, 이제 3번 보시면 3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오메가 더하기 6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파생이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3오메가 제곱 3오메가 더하기 3은 0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3오메가 제곱 빼기 3오메가 더하기 3 하나로 묶어주시고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 더하기 3이니까 3입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이요. 또 거듭제곱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메가의 15제곱인데요, 여러분. 그럼 오메가 세제곱의 5제곱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인 거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5번이요. 자, 1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그리고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요. 그냥 이걸 거꾸로 쓴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입니다. 첫 세항은요. 자,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쳐다볼게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메가 4제곱은요. 마이너스 1에 오메가 곱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5제곱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5제곱도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식을 쭉 끌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0입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도 순서를 좀 바꿔서 다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결론은 둘 다 0이라는 거죠. 네. 이 식은 여기서 파생이 된 거라서 0인 거고요. 자, 이 식은 여기서 파생이 된 거라서 0인 겁니다. 그래서 둘 다 0이구나 라고 네, 식을 거듭제곱을 낮춰서 여러분들의 식을 보실 줄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인데 통분을 살짝 해볼게요. 그럼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이 되거든요. 근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되실까요? 자, 근데 여러분 다시 또 여기서 한번 파생을 시켜볼게요. 이 식에서 또 파생을 좀 따르게 한번 시켜볼게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분에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각각의 한 바닥씩을 외우시는 거고, 나머지는 변형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게 외워지지 않으면 변형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외워놓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변형하는 작업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모든 걸 외운다? 그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딱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그 내용만 철저한 암기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연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7번이요. 자, 이번에는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바예요, 여러분.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바인데, 자,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문제 중에 지금 그 켤레근의 합 있잖아요. 두 근의 합. 그쵸? 두 근의 합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곱만 9번 문제는 15번 문제는 곱만 확인을 했었으니까 두 근의 합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직접적인 식에서 두 근의 합은 1이고 두 근의 곱은 여전히 1인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요 식에서 오메가 바를 주인공으로 한다라고 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이 1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건 어디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냐라고 하면요. 요 식에서요. 요 식에서 이번에는 또 따르게 파생을 한번 해볼게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 보니까, 자, 오메가 제곱은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죠. 부호가 다 틀렸네요. 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더하기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오메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미 여기서 확인이 되어 있죠. 1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에 여기도 1 마이너스 오메가, 여기도 1 마이너스 오메가. 자, 그럼 결국은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 다시요. 여기 지금 오메가 바가 1 마이너스 오메가고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그럼 결론은, 우리한테 필요한 결론은 뭐가 있냐면요, 지금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이랑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바 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론은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로 끝나버립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메가 바라는 게 1 마이너스 오메가였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물론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온 거죠. 자, 자꾸 제가 이렇게 이거를 파생시킬게요 라고 하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쓰는 이유가, 네, 이 식 하나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씩은 외워달라고 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식 하나에서 모든 걸 파생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하나 파생되면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한 화면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네, 한 바닥에서 끝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연결고리들을 다 볼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까 이전 화면으로 좀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네, 이 부분들 있죠. 제가 한 바닥으로 자꾸 말씀드린 이 부분들, 네, 이렇게 한 바닥, 그리고 또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한 바닥,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문제풀이들은, 네, 이 외운 걸 바탕으로 변형하고 응용해서 다양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많지 않더라도 오늘도 좀 양이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정식 자체가 좀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하는 내용도 많고 암기를 해야 하는 내용도 많은데, 또 이제 또 문제도 풀어야 되다 보니까 양이 좀 많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래도 단원 간의 편차가 좀 있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네,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네, 학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외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마치고 나면 외울 거 꼭 외워주시고, 네, 문제들도 미루지 말고 다 풀어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